자, 오늘은 나쁜 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MBTI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MBTI가 유행한 지도 꽤 오래되었죠. 이게 대중적으로 너무 퍼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오고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BTI 유행이 만들어 놓은 긍정적인 면도 확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되게 달라졌다고 봐요. 쟤는 도대체 왜 저 모양이지? 이렇게 말하면 쟤 MBTI가 땡땡땡땡이잖아. 그래서 그래. 어떤 사람은 그렇게라도 타인을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소한 세상엔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러는 거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MBTI를 만든 마이어스의 철학 자체도 그런 거였어요. 마이어스는 철저히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MBTI 16가지 성격 유형 모드를 긍정적으로 묘사한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진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없을까요? 그럴 리가요.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세상에 좋은 놈 나쁜 놈이 어디 있어? 선악 따위는 그저 인위적인 구분에 지나지 않는 거야. 니체가 말하기엔 어쩌고 하면서 글쎄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니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는 소리라고 봅니다. 세상에 나쁜 놈이 없다고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제대로 나쁜 놈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본인이 나쁜 놈이거나. 물론 이런 건 있죠. 좋은 놈, 나쁜 놈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시대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엄밀하게 말하자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나한테는 좋은 놈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나쁜 놈일 수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좋은 놈이었는데 나쁜 놈이 되거나 혹은 나쁜 놈이었는데 좋은 놈이 될 수도 있죠. 사람이란 게 변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어쨌든 좋은 놈과 나쁜 놈은 있는 겁니다. 심지어 내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인디안 속담에 사람의 마음속엔 두 마리 늑대가 사는데 하나는 좋은 놈, 다른 하나는 나쁜 놈이다. 이런 얘기도 있죠. 니체가 말한 건 다만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선과 악, 다시 말해서 당시 유럽을 지배했던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악이라는 게 사실은 약자들이 자기들 기준으로 만들어낸 노예의 도덕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그 대안으로 강자의 도덕을 주장하기도 했죠. 초인, 권력의지 이런 게 다 그런 거잖아요. 니체 나름대로 새로운 선악의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악이라는 게 있기는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서 그렇지 세상에 나쁜 놈, 좋은 놈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여전히 세상에 좋은 놈, 나쁜 놈이 있다면 선악이라는 게 있다면 그런데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면 나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까? 옛날에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사람들 생각이 다 비슷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건 전적으로 본인 선택이니까요. 다만 이 선악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나치게 악한 사람도 지나치게 선한 사람도 되지 않는 게 좋다는 겁니다. 혹시 교회 다니는 분은 알지 모르지만 바이블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적당히 나쁜 사람이기도 하고 적당히 좋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인가? 예. 그건 아니고요. 사람의 마음에는 원래 선도 있고 악도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건 뭐 이상하지 않죠. 좀 뻔한 얘기잖아요. 근데 왜 지나치게 선한 사람도 되지 말라는 걸까요? 왜냐면 우리는 나쁜 놈들이랑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하여튼 세상에 무조건 나쁜 놈들이 있어요. 세상 어딜 가도 살인이 있고 강도가 있고 사기꾼이 있고요. 인간 역사에 어딜 뒤져봐도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게 세상이고 현실입니다. 근데 걔네들이랑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나쁜 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걔네들이 나를 한 대 치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착한 놈이면 안 됩니다. 나도 한 대 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쁜 놈한테는 나쁜 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한테도 나쁜 면이 있거든요. 공격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게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선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건 난 착한 사람이라 그런 게 없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나도 좀 나쁜 면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나는 정말 착하고 나쁜 면은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주변 사람에게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원래 공격성이 있어요. 생물학적 본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걸 스스로 인지하는 사람은 컨트롤이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칼을 들고 있다는 걸 안다면 그걸 휘둘렀을 때 누군가 다치는 것도 아는 거죠. 근데 칼을 들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그걸 모르면 누군가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다칠 수 있어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해나 자살 같은 겁니다. 본인이 착하다고 생각하면서 공격성을 너무 억누르다 보면 그게 자기 자신을 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보다 더 흔하게는 신체적인 문제, 병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그냥 개인적인 차원의 불행이고요. 가끔씩 이런 사람 중에 칼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총을, 기관총을, 대포를, 군대를 들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지무지하게 죽어나가는 겁니다. 아마도 히틀러도 스스로는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유태인을 악의 근원으로 지목하고 제거하려고 했죠. 홀로코스트로 죽은 숫자가 무려 600만 명입니다. 그리고 마오쩌둥 문화 대혁명 때 죽어나간 사람들이 대략 2천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인간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만민 평등의 이상향을 건설하자, 뭐 이러면서 기득권에 대한 무자비한 린치로 시작된 게 문화 대혁명이죠. 말하자면 얘네들 다 지들 딴엔 나쁜 놈들 다 없애고 좋은 놈들끼리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자는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었다는 거죠. 나쁜 놈은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원래 인간이 그런 거예요. 나쁜 놈이랑 같이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tit for tat이라는 게 있어요. 네가 툭 치면 나도 탁 친다, 뭐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툭에는 탁이라는 거죠. 이게 죄수의 딜레마, 게임 이론에서 나온 건데 그냥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컴퓨터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의 규칙은 매우 단순합니다. 예컨대 게임 참가자가 10명이라고 해봐요. 그 중에 A와 B가 1대1로 만납니다. 두 사람은 협력할 수도 있고 배반할 수도 있어요. 둘 다 협력을 선택하면 3점씩 획득합니다. 근데 상대는 협력했는데 난 배반해요. 그럼 난 5점이고요. 상대는 빵점이에요. 그럼 배반하는 게 더 이익이겠죠? 문제는 상대도 배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둘 다 서로를 배반하면 1점씩 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 게임을 다른 참가자인 JD, FG, HI, JK와 함께 상대를 바꿔가면서 계속하는 거죠. 물론 만났던 상대를 다시 만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가장 점수를 많이 얻게 되냐면요, 상대를 처음 만날 때는 협력하고 그 다음 만날 땐 그 직전에 상대가 했던 대로 상대한테 해주는 거예요. 매우 심플하죠. 이 방식을 끝까지 고수한 사람 점수가 가장 높아서 1등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전략의 이름이 바로 tit for tat입니다. 예를 돕기 위해 tit for tat을 생활에 적용시키면 이런 겁니다. 내가 회사에 처음 출근했어요. 출근 첫날 모든 사람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A는 내 인사를 잘 받아주고 B는 잘 안 받아줘요. 그럼 그 다음날 A한테는 역시 깍듯하게 해주고요, B한테는 대충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 A는 내 인사를 잘 받아주고 B는 잘 안 받아줍니다. 그 다음날 똑같이 A한테 인사를 깍듯하게 하고 B한테 대충 했어요. 근데 이번엔 A도 B도 둘 다 잘 받아준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엔 두 사람 모두에게 깍듯하게 인사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한마디로 받은 대로 돌려준다는 겁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회사에서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전략이 제대로 먹히려면 좀 더 단순화된 조건이 필요해요. 뭐 직급이 다 똑같다든가 사람 숫자가 꽤 많다든가. 이 실험은 원래 정치학자 로버트 엑솔로드가 시작한 건데 진화 생물학자들이 엄청 흥미를 느꼈어요. 그래서 생태학적 모의 시뮬레이션으로 변형해서 다시 실시를 했는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tit for tat 전략을 고수한 종들은 5세대가 지나가면서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해요. 가장 성공한 생존 전략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나쁜 놈들은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계속 배신 때리는데 성공해서 남들은 빵점, 자기만 5점, 그러면서 한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좀 더 시간을 길게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슬프게도 좋은 놈들도 그렇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는 건 진짜 니체 말처럼 약자의 망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오래 가냐면요, 나쁜 놈한테는 나쁜 놈이 되어주고 좋은 놈한테는 좋은 놈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오래 가고 결국 번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처음엔 언제나 누구에게나 좋은 놈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